자, 경찰이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 출국 금지를 시켰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이미 내란 관련해서 문건, 개헌 문건 본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거짓인 게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오늘 최초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취재한 김태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이게 지난 12월 3일입니다. 한덕수 총리 포고령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장면이 대통령 CCTV가 포착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최근에 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네.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를 이제 순차적으로 불렀습니다. 그날 순차적으로 부른 게 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을 먼저 부르고 둘이를 먼저 부르고 네, 그 뒤에 이제 최상목 전 부총리를 부른 거거든요. 예. 순차적으로 부르고 나서 경찰 관계자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이 그간의 발언들과 다른 내용이 CCTV에 잡혔다 정도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었습니다. 아하. 근데 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내용들을 저희가 추가로 취재를 해보니 이 대통령실 2층에 대접견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이 국무위원들과 이 자료, 그 포고령을 이 포고령 문건을 공람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잡혔던 거죠. 이야, 그러면 지금 그 완전 거짓말인데 국수본이 CCTV를 확보한 것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수본이 12월 3일, 12월 4일 양일간의 이제 CCTV 내용을 하하, 참. 확보를 한 건데요. 요거를 좀 이제 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윤석열 그 씨의 이 심기를 경호하던 뭐 김성훈 전 차장이라던가 네. 윤석열 라인들의 이제 경호처 내부의 윤석열 라인들이 빠져나간 뒤에 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한 발자국 더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과 윤석열 잔당들이 요 자료들을 못 갖고 가게 하는 그 과정이 있었고 이 뒤에 이 사람들이 나간 뒤에 경찰과 경호처가 협력을 해서 요 자료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했는데 이제야 다 이해가 됩니다. 왜 저렇게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를 하고 막 기각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왜 저러냐 했는데 이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장면이 다 찍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보고받고 확인하고 다 찍혀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 진술이 앞서 다 다르고 배치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엄을 자기가 강하게 반대했고 포고령 문건 뭐 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덕수 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 영상이 다 돼 있습니다. 요거는 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12월 3일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순차적으로 모였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걱정과 많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어머, 이거 진술 자체가 거짓말이네요. 맞습니다. 애초에 이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그 최상목 부총리가 하는 얘기들을 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비상계엄 전에 이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집에 와서 보니까 바지 뒷주머니에 포고령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된다고 하려고 하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한 얘기했습니다. 명은 소보주처럼 이렇게 쳐다봤다고 하고 이상민은 그렇죠. 그리고 주머니 안에 있었고 아니면 뭐 못 봤다, 쪽 접혀져 네.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최상목 전 부총리는 쪽지 네. 접혀져 있는 쪽지를 받았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 요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가 나눠줬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과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이 완전 다른 상황이었죠.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경찰이 이 관련자들의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수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밝혀낼 방법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CCTV가 그 확보가 되면서 이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쵸. 그 CCTV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입장에서는 CCTV 안 걸리니까 우리 거짓말이 되겠다 이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경호처가 싹 안 보여줘야지라고 한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진짜 더 신기한 건
이게 이제 CCTV가 어디 있는지 다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상상을 좀 해보자면 경호처에 누군가, 그러니까 이 내란을 그 모의했던 누군가 있었다면 네. 여기는 CCTV가 있고 여기는 CCTV가 없으니 여기서 이제 그 모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작당도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대접견실에 CCTV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착한 네. 본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경호처 내부의 일부만 아. 알고 있고 이 그 대접견실에는 CCTV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찍힌 겁니다. 네, 여기서 공람하는 게 찍힌 겁니다. 대접견실에서 문건들을 다 공람하고 다 쳐다보고 그 계엄이나 내란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자, 그래서 국수본이 CCTV를 확보하면서 지금 재구성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5월 중순에 이제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명을 동시에 부르고 뭐가 예컨대 입을 맞추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동시에 불렀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게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사건이 진전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관련자들 중에 누군가가 이 경찰에 좀 협조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뭐 따로 이제 그 사람만 부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뭐 약간 이제 경찰에 조금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인물이 있다 정도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월 3일 거, 12월 4일 거 관련된 지금 CCTV 다 확보한 것 같아요. 네. 좀 더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 거짓말했던 사람들. 그렇죠. 이 3명은 대표적인 거짓말쟁이들이고 또 다른 거짓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수사 관련해서 좀 급무사를 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그 언론사 단수 단전까지 그러니까요.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언론 보도는 이미 나왔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 CCTV에는 단전 단수 외에 다른 지시를 받는 장면도 이제 포착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단전 단수 외에 예. 어떤 지시들이 더 있었는지.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합니다. 맞습니다. 네, 경찰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 검찰은 자유로운가, 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은 자유로운가, 뭐 이런 부분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당일에 이제 검사장들이 여러 수사기관들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검사장들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윤석열 씨와의 교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앞으로 이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이번에 뭐 최상목 그리고 한덕수, 이상민 세 사람에 대한 어떤 영장도 좀 그물살을 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구속 빨리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거짓말 저렇게 하고 오랫동안 지금 피해 갔는데 우리 댓글에 CCTV가 없었다고 생각했었다. CCTV 인식할 필요도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믿고 이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혔네요. 그리고 진실을, 거짓말하는 건 쉬운데 진실을 밝혀내는 건 상당히 어렵다라고 노력이 많이 든다. 이런 댓글 너무 공감이 갑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김태현 기자 또 수사는 지금 통일교 쪽 수사도 좀 하고 있다면서요? 취재라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수사관 같아요. 그 수사 관련된 취재를 좀 하고 있다면서요? 예, 죄송해요. 예, 취재를 좀 그랬습니다.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언론에 가장 많이 다뤄지는 사건이 몇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내란 사건이고 다른 하나가 건진 게이트입니다. 네. 근데 이 건진 게이트는 지금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네. 통일교 측에서 이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라는 이제 내용이 제 취재망에 걸려가지고 이야, 김수남을 만났다. 네, 이 내용을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통일교가 왜 이렇게까지 수사를 그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고 그 의뢰를 하려고 했는가라는 부분을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간은 건진 게이트가 뭐 약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과정에서 네. 통일교의 전 고위직이 그렇죠. 이제 김건희 씨에게 청탁을 할 명목으로 선물을 건진 법사에게 전달을 했고 여기 이제 건진 법사를 통해서 건진 법사에게 전달된 것까지는
그 검찰도 확인을 한 것 같지만 확인했죠. 예.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는 내용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의 수행 비서나 아니면 이제 보좌진들, 그러니까 대통령실까지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과의 그 연관성까지는 드러난 상황인데 네. 김건희 씨까지 이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 이후의 수사는 김건희 씨에게 이 선물들이 그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통일교가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 그 전 고위직을 이용을 한 건지 이런 관련성들이 이제 필요할 거거든요. 김수남 전 총장 특수통이기도 하고요. 아마 지금 검찰 단계에서 저렇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만난다는 거는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관련성을 찾다 보니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씨가 79학번 대학 동기기도 하고 동기죠. 특수통 둘이 특수통이기도 같이 하고요. 있었죠. 예. 예.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취재하다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그 검찰 내에서 접점은 막 그 수사와 관련된 아니면 근무연 뭐 이런 것들은 잘 잡히지 않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다. 근데 저는 좀 이해하는 게 뭐 지금 윤석열 저렇게 돼 있는데 저 김수남을 하는 게 더 맞냐 또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의문을 갖고 이제 취재를 예. 시작했던 겁니다. 네네. 왜 저 사람을 찾을까요? 요게 이제 그 저는 취재를 하면서 계속 드는 의문과 그리고 의아함이 뭐냐면 왜 법조인들 특히나 이제 검찰 출신들이 이 윤석열 씨와 관련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아직까지 남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요게 해소가 안 됩니다.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계속 좀 취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요 지금 CCTV 관련 또 그리고 통일교 관련 단독 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자, 뉴스픽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검찰이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 장부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요게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후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전현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준석 후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댓글에서도 계속 이준석 네. 후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해달라고 있는데요. 하니까, 네, 예.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박근혜 정권이 2013년에 시작이 됩니다. 창조경제 1호로 선정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투자자 김 씨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2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받았는데요. 김성진의 사기 행각을 알아낸 김 씨가 2017년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수사 기록에는 김 씨가 자신의 계좌 내역과 또 문자 메시지 등을 근거로 작성한 지출 내역서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지출 내역서를 보면 자신이 제공한 접대와 금품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종의 상납 장부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김성진의 사기 행각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이 상납 장부는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는데요. 이 상납 장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내용은 두 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2013년 8월 15일 유성 리베라 호텔 성접대와 2013년 8월 22일 화장품 세트 450개 900만 원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장부에 적혀있는 2013년 8월 15일 이준석 후보는 실제로 이 대전에서 김성진 대표를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이 해당 장부를 보면 이준석 후보 외에도 성접대가 적혀 있는 걸 보면 그만큼 접대가 수시로 이뤄졌다라는 점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역이 지금 다 적혀 있잖아요. 왜 이거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또 당시 수사 검사에 따르면 상납 장부를 보긴 했지만 봤어요? 별도의 수사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던 어.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당시 대전지검장에게서도 장부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뉴스타파는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이 앞서 언급한 이준석 후보 외에도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순금 50돈짜리 황금 두꺼비, 한우 등 이 거물급 인사들이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15억 원대 상납 장부를 검찰은 상부에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덮어버리는 또 덮었다. 거네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 있네. 네, 하지만 또 이 장부를 아예 모른 척했던 건 또 아닙니다. 네.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서 검찰은 이 김성진 대표가 홍문종 의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해당 장부를 통해서 밝혀냈는데요. 네. 같은 장부였지만 이때도 국정원과 감사원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좀 선택적으로 축소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잡아 넣을 사람만 요거 캐비넷이 이런 거예요. 갖고 있다가 요 사람 잡아야지 요걸로 작동시키고 나머지는 다 봐주고 모른 척하고 그런 건데 하여튼 이거 다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시 접대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몇 차례 지금 걸쳐 있으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이준석 후보 반응 어떻습니까? 네, 예상대로 당연히 비판을 했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간 후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뉴스타파는 항상 사실관계를 거꾸로 뒤집는다라면서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가세연이 폭로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로 이준석 무혐의가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즉 검찰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말이 안 되니까 무혐의 결론이 난 거지 덮은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해당 장부에 민주당 의원 이름도 나온다면서 후보자 비방의 목적으로 마음대로 뒤집어서 보도한다 이렇게 해당 기사를 비판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한편 뉴스타파 기자가 직접 반론을 듣기 위해서 이준석 후보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측근들이 강하게 막아서는 모습이 영상에 잡혔는데요.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이준석 의원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거기까지 하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아니 왜 저만 막습니까? 왜 뉴스타파는 기자만 막습니까? 다른 기자들은 질문을 되고 뉴스타파는 기자 질문하면 안 됩니까? 안 할게요. 다른 기자들은 우호적인 기자들은 질문을 되고 뉴스타파는 안 됩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만하시라고요. 그만한다는데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저희만 안 됩니까? 다 막았잖아요. 다른 기자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다 했잖아요 뒤에서. 한 기자는 따라붙어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 지금. 무슨 헛소리라뇨? 자 국회네요. 국회에서 못하게 막았네요. 네, 질문을. 계속해서 이 후보는 뭐 노무현 정신을 계속해서 외쳤는데 이 해당 장면은 굉장히 그 정신과는 그러니까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했을 거면 권성동 그때 한 거랑 거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자, 뭐 이런 거 보면 좀 놀랍습니다. 성접대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되다가 이번에 예전에 무혐의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 증거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공개된 내용들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네. 그리고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진과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아하. 이 금두꺼비를 받고 좋아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MB가 좋아했다는 네. 거예요? 근데 네. 그런 내용을 알고도 검찰 수사를 하지 안 하면 않았다면 어떡해요? 그걸 받았으면 받아도 되나요? 이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히 문제 되는 거죠. 몰라 그게 그때가 뭐 김영란법이 적용될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가 해야 돼요. 1,100만 원짜리 황금 두꺼비입니다. 그지요? 거기다가 그건 이준석 후보는 수차례 지금 나오는 거에 따르면 장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되고 실제로 다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가 증거를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빠져나온 거잖아요. 그럼 저거랑 연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장부를 보면 이준석 대표 측에 그리고 저기는 새누리당 이준석 의원이라고 써 있던데 네. 거기에 이제 요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밑에도 이제 요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요청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누가 요청을 했고 그러니까 왜 요청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되는 다 부분이죠. 찾아내야 됩니다. 예. 또 다른 사람 접대받은 사람이 있는지 등등 좀 찾아내야 되고 보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의 발언 중에 짚어볼 만한 발언 장면들을 소개해드리는 대선 말말말. 오늘은 전현주 기자 어떤 장면 준비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던 장면이었을 네.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 장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앞서 말했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으로 준비를 했는데 1, 2차 때보다 더 심한 네거티브와 원색적인 표현이 난무했던 3차 토론이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했던 이준석 후보의 발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의당의 그러니까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여성의 어떤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있죠.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그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갑
자기 저 질문을 던지고 권영국 후보한테 던졌다가 또 이재명 후보한테 던지는 네.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저 얘기를 했어요. 네, 해당 발언은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해서 불거진 여성 혐오 발언을 조금 부각시키려고 했던 의도로 좀 보여지는데요. 네. 이후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정부의 앞으로 나아갈 길, 국민에서 나은 삶 이런 것보다는 신변 잡기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투표 전 마지막 후보자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색적인 표현과 좀 비방을 위한 비방이 난무하는 역대급 막장 토론이었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또 권영국 후보도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가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현재 고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우리 보셨겠지만 김태현 기자도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좀 모든 국민들이 보고 있고 사실은 저게 연령 제한이 없이 대선 TV 토론 보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하고도 같이 보는데 저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정책하고 관계 있으며 또 저 내용이 확인된 것도 했던들 저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더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어제 저 깜짝 장면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예. 그 TV를 껐는데 네. 이게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자질을 저희가 알아보기 위해서 토론이 진행이 되는 건데 네. 대선 주자로서 저 지금 발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저분이 자질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런 얘기를 저기를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어디서 보고 한 건지 본인은 무슨 아주 유효타라고 생각한 건지 왜 저러는 거예요? 댓글에서도 네. 오히려 마이너스 표를 얻었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더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안 될 뿐더러 진짜라고 한들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대선 토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자, 오늘 김태현 기자까지 같이 했는데요.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현주 기자, 김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